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아주 중요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상조 산업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없으세요? 자본 잠식, 부실 경영, 파산 위험. 뉴스를 틀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뿐입니다. 아니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믿고 맡긴 산업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그 거대한 착시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0조 원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2024년 기준으로 9조 6천억 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상조라는 이름의 회사에 미리 맡겨둔 돈, 그러니까 선수금 총액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에 1명꼴로 가입했다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과 신뢰가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기고 있는데 왜 유독 상조 산업에만 이렇게 위태롭다는 경고등이 계속해서 깜빡이는 걸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돈을 넣는 보험이랑 구조도 비슷해 보이는데 왜 보험사는 괜찮고 상조회사만 위험하다는 뉴스가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현재의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상조 산업이 걸어온 길이 어땠는지 그 격동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지금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성장통을 겪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내 문화가 우리랑 비슷한 일본의 공제회 모델을 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계모임처럼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소박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산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를 도맡아 해주는 토탈 서비스로 진화한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까운 상품이 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던 이 시장은 말 그대로 골드러시의 시대였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회사를 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2010년에는 무려 400개가 넘는 회사가 난립하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의 끝은 늘 위기였습니다.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한정된 고객을 뺏으려고 그야말로 출혈 경쟁을 벌였고요. 가입자 1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고객이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영업사원 수당으로 그냥 줘버린 겁니다. 미래의 장례 서비스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둬야 할 돈이 현재의 영업비로 줄줄 새나가니까 회사 재무구조는 당연히 엉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해지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돈을 부어온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회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니까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동안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상조시장에 드디어 강력한 규제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제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회사를 세우려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올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이 낸 돈의 50%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반드시 맡겨두도록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그 결과 자본력도 없고 경영 영역도 부족했던 부실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한때 400개에 육박했던 회사가 지금은 70여 개 수준으로 대폭 정리된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 거대 기업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회사는 괜찮나?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대기업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위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2가 넘는 67%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과점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정리가 됐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아직도 언론에서는 자본 잠식, 부채 비율 수천 % 같은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혼란의 근원, 바로 회계장부 안에 숨어 있는 거대한 착시 효과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상조업은 우리 생각과 달리 금융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할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선벌식 할부 거래업, 그러니까 일종의 소매나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인 거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걸 즉시 매출, 즉 회사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모든 돈을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빚, 즉 부채로 회계장부에 기록해야만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착시를 만드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여러분이 매달 상조회사에 꼬박꼬박 돈을 냅니다. 그럼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쌓이겠죠? 그런데 회계장부에는 이게 수익이 아니라 부채라는 항목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빚이라고요. 동시에 회사는 가입자를 유치한 영업사원에게 수당도 줘야 하고 TV 광고도 해야 하니까 통장에 들어온 현금을 쓰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부상 부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자산은 비용 지출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 장내 서비스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출은 계속 0원이에요. 결국 사업이 잘 돼서 신규 가입사가 많아질수록 부채만 급증하고 자본은 깎여 나가는, 즉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바로 임원장이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고객에게 맡은 돈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회계장부상으로는 더 위험한 회사처럼 보이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로 볼 때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진짜 이유입니다. 실제 그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회계적인 착시 현상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조회사를 평가할 때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떠드는 부채 비율이나 자본 잠식 같은 말들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들은 그냥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핵심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단 하나의 숫자, 바로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가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 회사가 가진 총 자산으로 그 돈을 전부 다 돌려줄 능력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회사가 고객에게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회사의 진짜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내 돈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내 상조 찾아줘라고 검색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지금 여력 비율 같은 핵심 재무 정보는 어떤지 아주 투명하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낸 돈의 절반이 법에 따라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내 납입금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다른 우량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라는 든든한 안전 장치까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상조 산업이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표가 현재 상조 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거예요. 고객 돈의 50%는 법으로 안전하게 묶여 있지만 나머지 50%를 회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 요인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조 회사들은 장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혼이나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심지어 펫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단계를 함께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한 이 산업은 과연 과거의 불신과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 삶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 빈틈과 새로운 사업의 리스크 속에서 또 다른 불안감을 낳게 될까요? 그 미래는 산업 스스로의 투명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똑똑해진 우리 소비자들의 현명하고 꼼꼼한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